안녕하세요. 활력인생TV 팔딱입니다. 오늘은 콜라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부와 연골들에 좋다고 광고하는 콜라겐은 먹는 콜라겐도 있고 바르는 콜라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콜라겐이 많다고 해서 족발이나 돼지 껍질 등을 골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콜라겐 관련 식품들과 상품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효과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라겐을 먹고 바르는 것이 왜 쓰잘데기 없는 일인지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콜라겐이 뭐예요? 콜라겐은 동물의 피부, 연골, 힘줄같이 젤리처럼 뭔가 탱탱하고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포유류뿐 아니라 생선의 지느러미 비늘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콜라겐은 신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신체 부위에 따라 28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타입 1 콜라겐입니다. 이 타입 1 콜라겐은 신체에 있는 콜라겐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피부, 뼈, 힘줄, 인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피부의 90%, 핏줄의 80%, 뼈의 2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신체에 콜라겐이 원활히 공급되면 피부도 탱탱해지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뼈와 관절도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어 콜라겐을 바르거나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콜라겐을 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일단 콜라겐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중심으로 글라이신, 알레닌, 프롤린 또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이 3중으로 결합된 분자구조. 쉽게 얘기해서 콜라겐은 아주 가는 실 같은 단백질 구조를 옛날 어머님들이 명주실을 만드는 것처럼 얇은 단백질로 구성된 실을 꼬고, 그 꼬인 단백질을 모아서 또 꼬고, 그렇게 꼬인 단백질을 모아서 또 꼬아서 짱짱한 실처럼 만드는 것을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 같은 구조물들은 당겼을 때 짱짱한 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에 콜라겐이 충분하면 혈관이 달려있게 되고, 피부에 콜라겐이 충분하면 탱탱하고 짱짱한 느낌의 피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콜라겐은 어떤 성분을 지칭한다기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지칭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도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이 실처럼 생긴 구조물이 장에 흡수돼서 피부로 그대로 가서 피부의 콜라겐으로 짠! 하고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콜라겐도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요소에 의해 단백질의 기본 구성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이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내 근육인 살코기를 먹는다고 이게 전부 근육이 되지 않는 것처럼, 동물의 피부, 즉 껍데기에 많이 포함된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전부 피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통 살코기를 이루는 단백질의 60%에서 70%가 몸의 영양소로 흡수되는 반면,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콜라겐은 분해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시중에 콜라겐은 먹기 좋게 가루나 액상으로 나오던데, 이렇게 만들면 흡수가 잘 되지 않을까요?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돼지 껍질처럼 크면 질기고 먹기가 어렵고, 여기에는 지방도 엄청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콜라겐만을 추출해서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콜라겐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추출하게 되는데, 콜라겐에 열을 가하면 이미 콜라겐의 구조가 깨져 푸딩이나 젤리를 만드는 젤라틴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어머님들이 곰국을 끓인 후 식히면 이 곰국이 약간 푸딩처럼 변하는데, 이게 바로 젤라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젤라틴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엄청나게 쓰여요. 젤리나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등 뭔가 쫀쫀한 느낌의 식감이 필요한 음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콜라겐이라는 명칭이 유행하기 전에 이미 젤라틴이 피부, 연골 등에 좋다고 광고하는 건강식품 비스크름으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사실 콜라겐이 아니라 젤라틴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보시면 젤라틴 가루는 콜라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든 젤라틴이든 우리 식단에 부족하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중 30%가 콜라겐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피부나 뼈 등에 콜라겐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콜라겐 자체를 먹는 것은 생선의 껍질, 연골, 돼지 껍데기, 족발 등 식품으로 얼마든지 섭취가 가능하고요. 특히 콜라겐이 열에 녹은 젤라틴 성분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설렁탕, 콩국 등 뼈를 끓이고 우린 식품에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갓집에서 많이 먹는 편육도 이런 젤라틴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요. 닭볶음탕, 갈비찜, 생선찜 등 뼈와 같이 익히고 끓이는 모든 식품에 젤라틴 성분이 넘치도록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인 콜라겐을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겠다면 우리는 콜라겐을 이루는 성분을 넘치도록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을 먹는 것은 그렇다 쳐도 피부에 바르면 바로 흡수돼서 좋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은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화학적인 소화로도 잘 분해가 안 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커다랗고 복잡한 덩어리가 피부에 바르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흡수가 될 턱이 없습니다. 콜라겐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한다고 머리카락에 머리카락 가루를 바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돼지나 소의 근육을 몸에 붙인다고 근육이 되겠습니까? 물론 콜라겐이 피부에 아주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콜라겐이 면성된 젤라틴도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이라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콜라겐은 연고같이 상처를 덮어서 치유를 돕는 의료용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튼 콜라겐이 피부를 코팅하여 보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화장품에는 글리세린같이 콜라겐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콜라겐을 화장품의 주성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콜라겐이나 젤라틴이 너무 커서 문제라면 작게 자른 저분자 콜라겐이면 좋지 않을까요? 콜라겐이 너무 큰 고분자라 흡수가 어렵겠다는 지적이 생기자 많은 업체에서 저분자 콜라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자 크기를 비교하면 콜라겐은 290kDalton, 가수분해 콜라겐, 즉 젤라틴은 5000달톤, 저분자 콜라겐은 250에서 1000달톤이니 저분자 콜라겐의 알갱이 크기는 일반 콜라겐의 300에서 1200분의 1이고 우리가 먹는 곰국의 젤라틴처럼 가수분해된 콜라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저분자 콜라겐도 사실 콜라겐이 아니라 저분자 젤라틴입니다. 저분자 콜라겐의 제조 방법을 보면 전처리, 젤라틴 추출 여과, 단염, 가수분해, 여과 농축, 살균, 건조 분말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데 쉽게 콜라겐에 열을 가해 젤라틴으로 만든 후 화학적인 방법으로 젤라틴을 잘게 쪼개고 부패하지 않게 살균하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그냥 먹기는 뭐하니 달달한 사탕을 섞으면 콜라겐 제품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의 특성은 하나도 없는 젤라틴을 좀 더 잘게 쪼갠 물질을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먹는 살코기 단백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단백질 성분일 뿐이에요. 또한 저분자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저분자 콜라겐의 입자 크기가 피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500달톤 이하의 300달톤 수준이기 때문에 피부에서 바르면 피부가 이 물질들을 흡수해서 짠! 하고 콜라겐으로 바꿔줄 거란 논리인데 피부가 단백질 분자들을 알아서 잘 흡수해서 그 알갱이들을 기존의 복잡한 구조물에 잘 달라붙게 해서 그 구조물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까요? 쉽게 바위를 쪼개서 가루낸 흙을 다른 바위에 뿌린다고 해서 그 바위의 흙들이 알아서 달라붙고 흙들이 자연히 바위 성분이 돼서 바위가 커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럼 콜라겐 회사들은 나쁜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벌꿀이 0.05% 들어간 소주도 꿀주라고 부르는 마당에 어쨌든 콜라겐을 통해서 만든 제품을 땡땡땡 콜라겐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콜라겐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콜라겐 제품들이 거의 모두 건강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콜라겐 제품을 건강식품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강식품에는 화면과 같은 마크가 붙는데 일반 회사들이 만드는 콜라겐 상품을 비롯해서 제약사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건강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전체 콜라겐 상품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소비자원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콜라겐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인데 당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대다수 검증되지 않은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등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콜라겐이 아닌 젤라틴 성분에 이 정도 당 함량이면 우리 6살 꼬맹이가 먹는 하리보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우리가 먹는 콜라겐 상품은 일단 대다수 건강식품이 아니고 콜라겐도 아닌 젤라틴이고 그렇다고 콜라겐이 몸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젤라틴이라고 해서 몸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에 안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자로 만든다고 해서 뭔가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비싼 돈을 내고 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건강식품은 유행을 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효소, 해독주스, 노니, 코코넛 오일, 육각수, 글루코사민 등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의 제품들이 어느덧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튼 콜라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활력TV 발딱이었습니다. 발딱발딱.